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자산의 여부인데, 우리 여기 전 시간에 했던 게 우리 제조원가 비율을 당연히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외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제조원가는 다 뭐냐? 공장이에요, 공장. 공장. 생산과 관련된 거. 공장. 뒤에 걸 외우면 안 된다고, 이렇게. 여기는 뭐라고요? 본사예요, 본사. 판매, 영업. 그죠? 여기 뭐 사무실 나오고, 그죠? 공장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 이렇게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현대자동차면 왼쪽이 공장, 오른쪽이 본사라고요. 본사는 판매하는 곳이고 공장은 생산하는 곳이요. 그럼 공장에서 발생한 이게 바로 제조원가예요. 제조원가는 제품원가를 구성한다고요. 자산이라고요. 팔리면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본사 거는 비제조원가예요. 제조원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얘를 다른 말로 기간원가란 말을 써요. 이번 기 발생한 건 자산 처리하지 말고 다 비용 처리하라. 얘는 뭐? 얘는 재고 가능 원가라고요. 이게 다 동의어예요. 얘는 뭐예요? 이쪽은 재고 불능 원가라고요. 재고자산 처리할 수 없다고요. 이게 한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가에게는 뭐 이쪽이 관심이 있죠. 왼쪽 거. 여러분 잘 이해되시는 거 맞죠? 이렇게. 근데 처음 할 때는 지금 하니 이게 엄청 어렵다고요. 여기 보세요. 자산의 여부 나와 있잖아요. 자산의 여부 이렇게. 별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 제품원가, 기간원가죠? 제조원가라고, 얘는 비제조원가고, 그 위에 거랑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원가는 제품원가를 구성하고 비제조원가는 기간원가를 구성한다. 일맥상통. 그죠? 요거 제조원가, 제조원가, 제품원가를 구성한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재고 가능원가를 한다. 이게 한 흐름이라고, 한 흐름.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원가가 재밌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원가는 자산의 여부, 그러니까 자산의 여부 붙으시 뭐예요? 자산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그죠? 그래서 여기 제품 원가와 기간 원가로 나누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제품 원가는 뭐냐? 이거예요. 일단 자산이라고요. 그리고 얘는 팔리면 비용이라고요. 왜?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즉, 만들 때까지는 얘를 비용 처리하면 안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게 제품 원가. 이 그림. 그러니까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자동차 만들잖아요. 그때 직원들 월급 주고 막 해. 비용이 아니라니까요. 전부 다 재고자산 처리돼요. 그리고 그 자동차가 팔리면 그때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가 된다. 그때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회계 때 배웠지만 그 기능별 손익계산서 있잖아요. 공장 직원의 급여는 어디가 있어요? 매출원가에 가 있는 거예요. 제조원가 명세서 거기를 찾아봐야 돼요. 본사 직원 급여는 판관비에 들어있죠. 그게 사실은 어렵다고요. 처음에 회계한, 뭐 똑같은 월급인데, 똑같은 월급이지만 용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제조에 관련됐는지 아니면 판매에 관련됐는지. 그거 개념을, 그게 어찌 보면 규칙이죠, 규칙. 그럼 규칙이 잘 파악되면 회계가 쉽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기간 원가가 있어요. 기간 원가 뭐냐? 이번 기 발생된 건 다 이번 기 비용 처리. 얘는 자산화할 수 없다고요. 이게 기간 원가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비제조원가. 얘는 비제조원가. 그러니까 제조원가는 이렇게 자산 처리한 다음에 팔리면 비용. 비제조원가는 그냥 비용.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비용 처리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냐? 중요성이 이렇게 엄청 높지는 않아요. 여기까지는 엄청 중요해요. 여기는 이제 뭐냐? 통제 가능성이고 얘는 뭐냐? 성과평가예요. 성과평가. 그래서 통제 가능 원가가 있고 통제 불능 원가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통제 가능 원가는 성과 산정 지표에 넣고요. 통제 불능 원가는 성과 산정 지표에 넣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뭄이 왔어요. 이렇게 가뭄이 와가지고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 왕을 이제 쉽게 말하면 처단하자. 이렇게 그러면 그때는 가능했겠죠. 그러니까 기후제도 막 지내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지금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그런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지진이 났어요. 대통령이 책임져. 지진을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진 난 거를 대통령의 성과 지표에 넣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죠? 일본에 지금 폭설이 막 엄청나게 왔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백두산 여파가 커요. 이렇게. 그리고 알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 일본이 있으면 백두산 높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는 서풍이 부니까. 그렇지? 이렇게. 백두산이 한번 이렇게 벌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모여가면서 일본 쪽에서 막대하게 이제
막 눈을 엄청나게 많이 내린다. 근데 뭐 높이가 그거 뭐 나온 거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저거 이제 표지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뭐 차 목적지 어디다 여기 강릉 쪽이다. 그럼 그 높이가 보통 4m인데 누가 옆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눈이 거기까지 사가지고 한 4m 이렇게 차가지고. 근데 아무튼 뭐냐면 아무튼 통제 가능 원가는 뭐냐? 성과 산정 지표에 넣으라고요. 통제할 수 있으니까. 통제 불능 원가입니다. 이렇게. 얘는 성과 산정 지표에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자꾸 막 뭐라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과 평가할 때 핵심 뭐예요? 통제 가능 원가만 성과 산정 지표에 넣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의사결정과의 관련성.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생산직 직원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일을 못해요. 근데 얘기하는 거, 야, 이런 애 왜 뽑았어? 내가 뽑았어요? 인사과에서 뽑았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야, 얘가 왜 이렇게 일을 못하냐고 자꾸 막 공장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일을 안 가르쳐주거나 그럼 모르겠는데 가르쳐줬는데 얘가 안 되고 그러면 이런 사람 누가 뽑았어요? 인사과에서 뽑았잖아요. 내게 아닌데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면 답답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게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입니다. 이건 다 지금 관리회계 용역이에요. 관리회계. 그래서 여기 보세요. 메모론가 있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이게 썬크 코스트예요. 썬크가 뭡니까? 우리 싱크의 과거분사 침전돼. 이렇게 가라앉은. 이게 뭐냐면 과거 이런 말 합니다. 이게 기발생이란 말. 기발생 원가다. 기자가 이미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발생할 원가는 고려해야 돼요. 이미 발생.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 써요. 엎질러진 물. 우리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땅에다 스며들어서. 그렇죠?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컵에 담겨있는 물이야 내가 마시든 아니면 버리든 할 수 있는데 엎질러진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과거의 원가, 기발생 원가. 이게 바로 메모론가, 메모론가. 그래서 얘는 뭐냐? 미래 의상 관련이 없다. 왜냐면 앞으로 발생할 원가는 어떻게 할지 이제 관련이 돼 있죠. 얘는 이미 발생을 해버렸으니까 또 발생 안 한단 말이에요. 이미 발생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다? 매몰 원가다.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남녀가 있는데 한 6년 만나왔어 이렇게 이제 결혼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정해야 되는데 그죠? 그때 친구가 얘기합니다. 너 앞으로 이 사람하고 행복할 것 같냐 했더니 아니래요. 헤어지라고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아 우리가 6년만 매몰 원가라고요. 이렇게 앞으로를 보라 앞으로를 이렇게 그럼 그래도 내가 우리가 6년만 그게 사실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친구는 위로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좀 더 좀 생각해보고 또 좀 좋은 점을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이렇게.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앞으로 행복할 거냐 물어보는 것이죠. 아니라고 그냥 헤어지라고 이렇게. 그죠? 행복할 것 같으면 사는 거고 이렇게. 그게 바로 뭐냐? 여기 메모런가. 그 다음에 여기 기회비용 있으면 기회비용. 어퍼튜니티 코스트에서 기회비용. 기회비용은 뭐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직장이 있어요. 우리 A 직장. 어이구. 예를 들어서 A 직장은 뭐 500만 원 주고 B 직장은 300만 원. C 직장은 200만 원 준다. 만약에. 내가 몸이 3개면 다 다니겠죠. 몸은 하나예요. 그럼 내가 A 직장을 선택해요. 그럼 나머지를 포기하죠. 포기한 것 중에 가치가 큰 거죠. A 직장 선택의 기회비용은 300이라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니까 기회비용은 뭐냐? 우리가 모든 걸 다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뭘 하나 선택했어요. 선택하지 않은 것 중에서 가치가 제일 큰 거. 그걸 A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 그래서 얘는 의사결정할 때 고려합니다. 어떤 식으로 고려하는지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만약에 그러면 내가 B를 선택했어요. 그럼 B 선택의 기회비용은 뭐예요? A하고 C를 포기해요. 가치가 큰 거 500. C를 선택해도 포기하죠. 가치가 큰 거 500. 이게 기회비용.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는 기회비용이 작은 걸 선택합니다. 큰 걸 선택하면 안 돼요. 기회비용이 작은 대안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할 때는 그거에 대한 기회비용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도 진로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 공무원 할까? 공기업 갈까? 사기업 갈까? 뭐 나 자영업 할까? 그죠? 여러 가지가 있어 이렇게. 그럼 내가 뭘 하나 선택하면 나머지 포기했잖아요. 포기한 것 중에 가치가 제일 큰 거. 그걸 A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 A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이 된다. 아무튼 그래서 결론. 메모론가는 비관련 원가. 의사결정과 무관해요. 기회비용은 관련 원가가 나요. 기회비용은 관련 원가다. 그래서 여기 이 문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메모론가는 비관련, 기회비용은 관련 원가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관련 원가. 이게 뭐예요? 의사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원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보를 활용하면 의사결정이 이게 관련 원가. 여기 보세요. 이런 말 나옵니다.
여러 대안 사이에 차이가 있는 미래 원가, 과거의 원가는 메모 원가라고 그죠? 앞으로 발생할 원가, 이게 바로 관련 원가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비관련 원가는 뭐냐? 대안 간에 차이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여행 같은 걸 패키지 상품에서 A 패키지, B, C. 근데 숙소랑 이렇게 그다음에 식사 이거는 만약에 똑같다. 아, 그다음에 이제 뭐 다니는 곳이 뭐 좀 다르다. 그럼 얘는 똑같잖아요. 얘는 의사결정과 무관하죠. 어느 대안을 선택해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비관련 원가. 우리가 A, B, C 결정할 때는 차이 나는 것만 가지고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관련 원가라고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관련 원가, 비관련, 관련 원가, 비관련.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A, B, C 막 결정해야 되는데 서로 다 똑같은 건데 이거 가지고 막 고민하면 야, 너 왜 이래? 이거는 무차별하잖아. 이걸 지워놓고 나머지 것만 가지고 비교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 이걸 가지고 하지 말고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 그다음 여기 보세요. 회피 가능 원가, 이제 회피 불능 원가인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하고 이 미국 놈들하고 서양 놈들하고 좀 의사결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내가 어떤 대안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발생을 해요. 그럼 얘가 관련 원가입니다. 근데 서양 놈들은 뭐냐? 이 대안 선택을 포기하면 발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놈들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막 다른 거예요. 생각이 좀 다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영어 있잖아요. 그죠? 너 싫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근데 우리말로 하면 아니 뭐 이렇게 하는데 미국말로 하면 그게 뭐예요? 싫다 이런 뜻이고 우리말로 하면 네 이렇게. 그죠? 안 싫다 막 이렇게. 그래서 이 뭐 약간 어감에 뭐 이런 거 할 때 표현 내용이 좀 다른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어떤 대안을 선택하면 추가로 발생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양 놈들은 뭐냐? 어떤 대안을 선택을 안 해요. 그럼 발생을 피할 수 있어요. 그게 회피 가능 원가입니다. 얘는 관련 원가. 오케이? 얘는 비관련 원가. 그러니까 여러분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 할 때 회피 가능 원가, 회피 불능 원가 이 용어도 좀 알아두시면 좋다.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원가가 관련 원가예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안을 선택 안 해도 피할 수 없어요. 얘는 비관련 원가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세요. 회피 불가능 원가 또는 회피 불능 원가죠. 대안을 선택하더라도 계속 발생하죠. 그게 비관련 원가라고요. 그 얘기는 포기하더라도 계속 발생, 선택해도 계속 발생, 비관련 원가. 그리고 회피 가능 원가는 대안을 선택함으로 전략되거나 발생되지 않는 거, 그죠? 뭐 선택하거나 포기할 때. 그래서 여기 회피 가능 원가, 회피 불능 원가. 아무튼 용어만 여기는 엄청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보기 지문에 이렇게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보시면 요겁니다. 원가액의 시스템의 종류인데 역시 마찬가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뭐냐? 아까 했던 거 뭐죠? 상이한 목적의 상이한 원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 제가 할 때 했었던 거 이렇게.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이런 뜻이.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했었어요. 상이한 목적의 이게 상이한 원가다. 이렇게. 그래서 원가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었어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물건을 여기서 볼 때, 여기서 볼 때, 여기서 볼 때 뭔가 좀 달리 보여. 하지만 같은 거라. 그러니까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경영자 내려다 보면서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죠? 그래서 그게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제조 원가냐, 비제조 원가냐, 뭐 관련 원가냐, 뭐 비관련 원가냐, 직접이냐, 간접이냐 이게 막 생각해보는 거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 그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원가 회계 시스템인데 여기 보시면 원가의 집계 방법인데 여기 보면 개별 원가, 종합 원가 나오죠. 자, 얘는 쉽게 말하면 생산 형태고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영어를 써놓은 게 뭐냐면 개별 원가가 영어로 잡 오더 코스팅이에요. 잡 오더가 뭐냐? 어떤 일에 대한 오더가 주문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얘는 주문 생산 기업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보잉사나 에어버스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잉사, 에어버스 뭐 하는데요? 비행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럼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 대한항공 가가지고 이 비행기 사세요? 아니에요. 대한항공 가서 비행기 어떤 비행기 주문을 받아요. 그리고 주문, 이게 개별 원가입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영어로는 잡 오더 코스팅이에요. 여기 어떤 개별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교수님들이 개별이라는 말로 했어요. 그럼 여러분 개별 원가란 말을 듣고 아 얘가 보잉사 같이 주문 생산하는 기업이 쓰는 원가구나 이런 느낌이 옵니까?
자, 이제 여기 볼게요. 자, 종합원가는 영어로 한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가 이게 공정이에요. 여기 공정, 여기 써있네. 공정. 자, 얘는 뭐냐? 대량 생산이에요. 이렇게. 자, 음료 같은 게 있어요. 뭐, 콜라, 캔. 대량으로 막 찍어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런 기업이 쓰는 게 종합원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로 프로세스 코스팅이에요. 영어로. 프로세스하고 종합하고 뭡니까? 근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만 봐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프로세스는 뭐냐? 공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분업이라는 게 있어요. 분업. 무슨 말이냐면 경영학 이제 첫 시간에 보면 우리가 대량 생산 시스템 이렇게 막 배우죠. 산업혁명 지나면서 그때 뭘 가지고 하는 바늘을 가지고 막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늘을 만들어요. 그럼 바늘 만들 때 뭡니까? 철판을 막 잘게 쪼개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뾰족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냐면 망치질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 뭐 물에 넣었다 뺐다 또 바늘 귀도 막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사람이 혼자 하면 하루에 바늘을 10개를 만들고 사람이 만약에 5명이 있어요. 그럼 바늘은 50개가 생산됩니다. 근데 이거를 분업화하자. 분업화가 뭐냐? 어떤 놈은 계속 바늘기만 뚫어요. 어떤 놈은 계속 뭐예요? 망치질만 하고 어떤 놈은 계속 물에다 담갔다 뺐다 뭐 이런 것만 하고 그죠?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50개가 아니고 200개가 생산된다. 이게 분업의 위대함이지. 그래서 뭐냐? 프로세스. 공정을 만든 그 공정이 뭡니까? 조립 공정, 도색 공정, 뭐 포장 공정 이런 식으로 유사한 작업을 하나의 프로세스를 만들어 놔요. 그럼 대량 생산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량 생산 시스템에서 쓰는 거 그게 바로 뭐다? 그게 종합원가예요. 종합원가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걸 말을 들어서는 상당히 좀 어렵다. 그래서 여기 말이 이거잖아요. 원가의 집계 방법인데 얘는 주문별로 집계하냐? 이렇게. 이 종합원가는 이제 대량 생산이지. 그러니까 종합원가는 이런 거예요. 음료라고 하면 500ml잖아요. 그렇죠? 병 모양이 있어요. 음료마다 병 모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물건 사는 사람이 그 병 모양을 주문한 게 아니에요. 그냥 회사가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병 모양 좋아하겠지 하고 하나 정해서 그걸 생산하고 사고 싶으면 사고 아니면 말라고 이렇게. 그런 시스템이 종합원가 시스템. 이렇게. 그 다음에 주문 생산이 주문. 비행기, 좌석 같은 거, 그죠? 여러분 사실 코로나 전에 있잖아요. 비행기 회사에서 어떤 걸 하려고 했냐면 서울에서 이제 어디에요? 그 제주도까지 한 50분이에요. 물론 이제 비행 시간으로. 50분이면 사실은 지하철로 막 1시간씩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비행기 좌석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죄송해요. 그림을. 우리 뭐냐면 지하철 같은 데서 살짝 걸터 앉을 수 있게 그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왜냐면 짧으니까 그러면 앞뒤 간격이 촘촘하게 코로나 때문에 다 날라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왜냐면 코로나 때는 뭐 거리 두기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방침이 왜냐면 항공기가 비행기 뜨는데 이렇게 좀 사람들을 많이 치는 게 좀 유리하잖아요. 이렇게. 왜냐면 어차피 고정비라고요. 사람 한 명 태워서 가나 꽉 차서 가나 똑같으니까 좀 더 태우면은 결국 요금을 더 낮추면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가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까지 가는데 뭐 10만 원이다. 근데 이렇게 가는 사람은 예를 들어 막 7만 원이다, 8만 원 해도 타는 사람 있을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막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가 정책이에요. 그럼 이런 건 안 되죠. 이거는 이제 짧게 가는 거고 좀 편안하게 좀 가요. 왜냐면 힘들잖아 이렇게. 뭐 KTX 같은 경우에도 약간 우등 코너처럼 그죠? 약간 좀 이제 좀 돈 더 주면 간격도 좀 넓고 왜냐면 좁으면 힘들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 아무튼 그런 거. 그래서 여기 생산 형태에 따라 다르다. 이거 한 번씩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제품 원가의 범위죠. 계속 뭐냐? 목적은 여러분 머릿속에는 상이한 목적의 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파악되면 원가는 엄청 쉽습니다. 근데 그게 거꾸로 원가가 어려운 게 뭐예요? 목적, 의도. 얘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을 안 해보는 거. 이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그 의도 파악이 안 되니까 답을 못 내는 거죠, 잘. 자, 얘는 뭐냐? 전부원가, 변동원가예요. 전부원가, 변동. 그래서 결론만 제가 말씀드리면 뭐냐? 여기 전부원가는 재무회계 목적이에요. 변동원가는 관리회계 목적이에요. 목적이 그럼 재무회계 목적은 뭐고 관리회계 목적은 뭐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직접 여기 DM, DL 그리고 여기 얘가 변동 재정간접비가 VOH예요. 전기요금 이런 거 아까 설명드렸었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 고정 재정간접비 여기 FOH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고정 재정간접비를 제품 원가에 포함시켜야 전부 원가예요. 포함을 안 시켜야 변동 원가입니다. 그러니까 변동 원가는 변동 제조 원가만 가지고 제품 원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동, 원가 계산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재무회계 목적인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대학생이나 그럴 때 보면 커피숍 같은 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막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뭐냐, 다 테이크아웃. 그때 그런 거 없었어요. 무조건 다 그냥 커피숍에 와서 이제 커피를 드시고 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 나이가 드신 분이면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커피를 갖다 드릴 거 아니에요. 테이블에다 이렇게. 그럼 꼭 얘기합니다. 아, 이거 원가가 얼마인데. 비싸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커피 재료만 얘기한 거죠. 그때 제가 뭐 말은 하지 않았지만, 뭐라고 여기 전기요금도 다 커피 한 잔의 원가에 들어가야 되고 월세도 들어가야 되고 제 월급도 커피 원가. 근데 그분은 일부만을 얘기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고정비 요소가 있어. 임차료 같은 거. 임차료는 분명히 뭐냐. 커피 원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임차료를 내고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요. 그러면 자동차 생산 원가에는 월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의사결정이에요. 이게 특별 주문을 그러니까 누가 테이크아웃을 가져간대요. 그럴 때는 뭐냐? 이 사람이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월세는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고정비를 픽스 시켜놓고 변동비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냐? 월세 같은 거 빼야죠. 재료비 이상만 받으면 마진 남는 거니까 팔란 말이에요. 놀면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경영자가 의사결정할 때는 고정비 요소를 픽스. 말 그래서 그게 픽스예요. 고정비를 픽스 시켜놓고 변동비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제품원가의 범위인데 이게 결국 뭐냐면 재무회계 목적이라면 여기 전부원가, 관리회계 목적이라면 여기는 변동원가를 쓰고 우리 시험엔 잘 나오지 않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동원가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왜냐면 월세를 계속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누가 뭐 마진 남는다고 계속 월세를 고려하지 않고 싸게 계속 팔면 망한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분명히 여기 있는 고정 제조간접비도 다 제품원가에 넣어야 되니까 이게 다 뭐냐면 단기 의사결정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놀면 뭐예요? 누가 와서 하니까 그냥 이거 변동 이상만 받고 그냥 빨리빨리 넘겨라. 그게 의사결정 유리하니까. 근데 장기적으로도 계속 이렇게 낮은 정책을 쓰면 안 된다. 낮은 정책을 쓰면 안 된다. 아무튼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 봐보세요. 고정 제조원이 포함한 모든 제조원가를 제품원가에 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 그리고 여기에 기간 비용은 다 안 들어가요. 우리가 하는 건 지금 제품원가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인데 기간 비용은 다 뭐예요? 공장 바뀌니까 얘 논외. 여기 FH요. 고정 제조간접비가 제품원가에 들어가면 전부원가. 들어가지 않으면 변동원가로 된다. 들어가지 않으면 변동원가로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아까 좀 설명드렸는데 원가 측정 방법의 실제 원가 이 두 가지가 예정 배부하는 원가예요. 실제 원가는 뭐 역시 재무회계입니다. 즉 재무회계란 말은 뭐냐? 이게 재무제표 작성 목적이에요. 얘는 의사결정 목적이다. 의사결정 목적.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게 정상원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정상원가가 영어로 노멀 코스팅이에요. 그럼 반대말이 앱노멀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정상이 에버리지, 평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정상원가 이제 출발점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스크림에서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이스크림 이렇게 제 와이프는 지금도 아이스크림 좋아해가지고 아이스크림 막 사오라고 막 어제 밤에도 막 사오라고 했었는데 근데 아무튼 뭐냐 이런 겁니다. 자 만약에 월세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우리 회사 아이스크림 만든다 이렇게 여름에는 어떻게 해요? 생산량이 많아요. 그럼 단위당 임차료가 다운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생산된 아이스크림 싸요. 겨울엔 추우니까 안 먹죠. 생산량이 작으니까 단위당 이게 비싸요. 그러면 거기다 마진을 붙여서 가격을 책정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뭐 더위사냥이다. 뭐 여름에 있는 거는 이제 싸니까 뭐 300원씩. 겨울에 있는 거 생산원가 높아지니까 뭐 3,000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름에 하는 더위사냥이나 겨울에 더위사냥 같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월세 곱하기 12 그리고 1월부터 12월까지 예상 생산량을 다 더해요. 그럼 평균적인 개당 임차료가 나온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정상원가예요. 그게 정상 원가 시스템이에요. 정상. 이거를 다른 말로 평준화인데 보통은 이제 노멀 코스팅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정상원가. 그 머릿속에 비정상원가는 뭘까?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상원가의 반대면 실제원가입니다. 실제원가. 그러니까 얘는 생산 전에 평균적인 원가가 얼마인지 추정해가지고 의사결정할 때 반영하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표준원가는 뭐냐? 이런 겁니다. 밑에 보시면 정상원가는 우리 아까 제가 임차료 고정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조 간접비에 대해서만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DM과 DL은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많아요. 뭐냐면 정상원가 할 때는
OH 배분만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이런 질문, 선생님, 정상원가를 쓰면 DMDL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가가 발전하는데 실제 원가에서 출발하는 실제 원가에 문제점이 있다고요. 왜? 연도 중에 제품 원가가 안 나와요. 왜? 여기에 고정비 요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자? 정상 원가를 도입하자. 이거를 더 개량시킨 게 표준 원가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즉 DM과 DL에 대해서도 표준치를 제시하자. 아까 제가 표준 원가는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가액의 시스템에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이 종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기다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뭐가 됐냐면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아까 했던 게 뭐냐면 개별 원가가 있고 반대말이 종합 원가예요. 여기 변동 원가가 있고 여기 전부 원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실제 원가가 있고 정상 원가가 있고 표준 원가가 있어요. 그럼 누가 물어봐요. 원가액의 시스템 몇 개 있습니까? 물어보면 7개 아닙니까? 그러면 안 돼. 이게 합사건이 아니고 곱사건이에요. 그러니까 2개 곱하기 2개 곱하기 3개. 12가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별 변동 실제 원가, 개별 변동 정상, 개별 변동 표준, 그다음 개별 전부 실제, 개별 전부 정상, 개별 전부 표준, 종합 변동 실제, 종합 변동 12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상이한 목적의 상이한 원가. 그 원가가 어려운 게 뭐냐? 지금 우리가 뭘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개별 변동 실제 원가 근데 본인은 개별 전부 실제 원가를 생각하면 내용이 이해될 수가 없어. 대화할 때 포인트가 안 맞아. 우리는 지금 변동원가 얘기하고 있는데 관리회계 하고 있는데 본인 혼자 재무회계 해가지고 고정재정환자비는 왜 포함을 안 시키면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우리 의사결정할 때 FOH 빼고 해야 되는데 고정 임차료는 빼고 의사결정하는데 왜 자꾸 임차료도 제품 원가인데 왜 안 넣습니까? 이런 소리 하면 이 사람은 지금 논점을 잘 모르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원가액의 시스템이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고 이게 암기를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뭘 해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외우면 항상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심혈을 좀 기울여가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 원가에 대해서 막 설명을 막 해드리잖아요. 이거 잘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